어르신들, 절대 입원하지 마세요. 현직 의사의 고백.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 될 수도 있다. 특히 80 중반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입원을 싫어합니다. 웃기죠? 의사가 입원을 싫어한다니. 하지만 제 환자들은 정반대예요. 외래에 오자마자 선생님, 저 입원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30분이면 끝나는 항암 치료를 굳이 입원해서 받겠다고 하시고, 심지어 퇴원하라고 해도 퇴원을 안 하시려고 해요. 집 대신 요양병원으로 가시겠다고.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집은 불안하고 병원은 안심이 된다. 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원하시는 순간 사실상 시한폭탄이 시작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수없이 목격한 일입니다. 멀쩡하셨던 어르신이 입원하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요. 가족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한 달 전까지는 집에서 그럭저럭 지내셨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입원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 공간이 제한됩니다. 집에서는 그래도 거실도 왔다 갔다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하러 부엌도 가시잖아요. 그런데 병원은요? 아무리 1인실이라도 공간이 좁습니다. 다인실이면요? 침대가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시게 됩니다. 할 일도 없고 가족도 못 만나고 우울해지십니다. 그러면 입맛도 떨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건강한 젊은 사람도 침대에 2주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다 빠져서 못 일어납니다. 노인분들은요, 근육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노인분들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종아리를 봅니다. 대부분 팔처럼 가늘고 흐느적거립니다.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균형 잡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다 떨어집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걸을 때 휘청거리십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서시다가 쿵 침대에서 넘어지십니다. 병원에서 낙상이 일어나면요. 환자 안전 문제 때문에 병원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낙상 위험이 높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도 못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소변줄을 꽂습니다. 기저귀를 채웁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스스로 화장실 가시던 분이 갑자기 침대에 누워서 기저귀에 대변을 봐야 하는 상황을 누워서 대변을 본다는 건요. 배에 힘도 안 들어갑니다. 설사라도 하면요. 정말 난감합니다. 항문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물티슈로 닦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지면요. 삼키는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식사할 때 사레가 걸립니다. 기침을 하십니다. 폐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콧줄을 꽂습니다. 콧줄이 목을 계속 자극하니까 답답하고 아픕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콧줄을 빼십니다. 그러면
의사가 와서 타박합니다. 왜 콧줄을 빼셨어요? 그리고 다시 꽂으면서 이번에는 손발을 묶어 놓습니다. 콧줄 못 빼도록요. 소변줄, 콧줄, 기저귀를 찬 채 사지가 결박당하면요.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나 좀 풀어줘. 나 좀 풀어줘.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선망 증상이 생겼네요. 약을 드려야겠습니다. 선망약을 드시면요. 기운이 없어지고 축 처지고 잠만 주무십니다. 헛것도 보이십니다. 그렇게 들어 누우시면 한두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가십니다. 특히 팔순 중반의 노인분들은 아무리 잘 케어해도 그렇습니다. 끔찍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한 일입니다. 그나마 중환자실 안 가시면 다행입니다. 이 모든 사달의 발단이 뭘까요? 입원입니다. 병원에만 입원하지 않으셨어도 그럭저럭 지내셨을 분들이 유양차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계시다가 명을 재촉하시게 되는 겁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이게 과연 의료일까요? 이게 과연 효도일까요?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셨다고 가족들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한 달 전까지는 노쇠하긴 해도 집에서 그럭저럭 지내셨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되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병원마다 다릅니다.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대안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집에서는 돌볼 수가 없어서 입원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턱대고 입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라고 마냥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답은 이겁니다. 최대한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씻고, 용변 보는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팔순 중반의 어르신들은요, 최대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시도록 집에서 자꾸 부축해서 걷는 연습을 시키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를 드시도록 하고 대소변 잘 보시는지 체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노쇠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병원 입원도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제는 노인분과 작별할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의료진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콧줄은 안 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중환자실은 안 갈 겁니다. 피검사는 안 할 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의료진이 뭐라고 합니다. 치료를 왜 안 받으려 하느냐? 그럴 거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라.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미리 논의하는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하는 가족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병원이 마냥 좋은 곳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요. 가장 좋은 병원은 집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효도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